네, 총리님.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수십 번 사과했다. 이제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그렇게 발언을 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총리님, 사과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하나의 사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를 통틀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사과가 성립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통틀어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외교에서는 어떤 사안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하나의 형식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만족한다. 그건 결코 아닐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미래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과거에 좀 얽매여 있고 한일 관계의 악화된 부분을 좀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그 사과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정을 의존시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내각의 입장을 승계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그 상대방이 그러한 승계한 그 입장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좀 지켜보고 더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거기서 얽매여 가지고 이 악화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절실한 그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각에서 어떤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어떤 총리는 일제 강점마저도 부인했고 그리고 과거 조선인 노동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과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안 한 걸 가지고 사과했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외교부가 3월 6일 날 강제동원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낸 지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노동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그거는 물론 의원님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저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1965년도부터의 우리나라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견지해 왔던 하나의 그런 그 정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것과 일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일단 잘 해나가자라고 합의가 됐고 또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됐고 또 몇 가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수많은 조치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본 수상도 얘기했듯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계속 좀 진전된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동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것은 최소한의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본이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마치 무엇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담화에서 아주 마음의 그 고통을 잘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체의식을 가지고 잘 해나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와 그런 것들이 총리님, 다 일본 연관된다 이렇게 정부하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저희 판단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정시대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을 하면 월급도 준다. 그래갖고 일본을 끌려갔는데 그것이 말짱 거짓말이고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갖고 탁 잘라버려서 손가락을 탁 주워갖고 웃기나 아이고 크다 그러면서 하늘스키로 하더라고. 그런데 눈물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무시를 해서 김정주 할머니는 14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 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95세의 피해자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맞습니까? 위원님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을 합의한 그러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위치에서 봤을 때 이미 일본의 전체적인 그 내각의 입장은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포함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그 입장을 계승한 것에 입각해서 좀 더 우리 한일 간의 관계를 경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그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 통절한 반성이나 가슴 깊은 사과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개중에 그러나 우리 간 나오토 수상이라든지 또 우리 그 위안부 그러니까 현 정부가 네. 그런 태도가 아닌데 마치 과거 정부의 태도가 현 정부의 태도인 것처럼 하면서 굴욕적인 왜고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연대, 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도 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인권 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미흡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취해왔었던 그러한 그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이런 것을 통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가 대단히 부족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일단 접고 그리고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양국 간에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관계로 좀 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세의 어르신들이 30년에 걸쳐서 본인 스스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겨우 받아낸 판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사과받을 기회를 뺏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되는 그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그 상황이나 또 경제의 복합 위기의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또 일본도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하고 양국 간의 샤트레그를 복원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을 한 건 한 건 논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완전히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채 그런 아쉬움과 그런 고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완전히 만족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짓밟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요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거죠. 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해방 이후에 국가의 분리 등에 따른 재산 분할 등의 행정적 절차라는 것이고요. 강제동원 피해와 같은 불법 강점으로 인한 인권 피해 등은 청구권 협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그 법원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1951년 우리의 그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의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우리의 한일 간의 국제법적인 체계가 운영돼 왔고 계속돼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전혀 아무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경색을 그러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이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관계, 또 전 세계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번에 이러한 그 결정을 하고 그러한 그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만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데 이것을 과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문제 자체는 분명히 일종의 우리의 한일 간의 과거의 문제에서 비롯된 하나의 과거사와 연관된 문제인 것은 맞죠.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과거다, 돌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일 간의 과거의 이런 징용의 문제라는 것은 역시 과거에 일어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더 할 수 있느냐, 배상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우리의 정부 재정에 의한 7만 8천 명에 대한 약 6천억 가까운 6,800억이죠. 그 돈을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맥락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1965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이러한 그 한일 간에 이런 그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1965년에 과거사의 문제로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과거라는 것이지 지금 그 피해 희생자님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것을 이거를 과거사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청구권 협정 내용 안에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법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